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지금 누쿠 강의를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이제 처음 몇 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고, 누쿠를 만약 처음 하게 된다면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3강 정도 따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누쿠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누쿠에 있는 뭐 로토 노드, 그리고 알파 스크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누크 아이콘이 있죠. 누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켜주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화면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workspace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workspace들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workspace를 좀 조정하는 걸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아이콘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런 옵션들이 뜨게 되는데, 여기 옵션들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 close pane 누르게 되면은 이 창이 닫히게 됩니다. close pane, float pane을 누르면은 이 창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다시 close pane 하면 닫히게 되죠. 다시 여기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split 기능이 있습니다. split horizontal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나눠지고요. split vertical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사실 아까 처음이랑은 다르게 이제 뷰어가 여기 크게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누쿠팀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프리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File, Edit, Workspace, Viewer, Render, Catch, Help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Workspace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Save Workspace 하시고 여기 뭐 Custom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은 Workspace Custom has been sav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Workspace를 이제 다르게 바꿔도 항상 이제 이 Workspace를 누르시고 여기 오셔서 내가 아까 저장해 놨던 Custom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여기 똑같은 옵션을 클릭하시고 윈도우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Node Graphs, 다음에 여기 보시면 Properties,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드 그래프는 이제 여기에 저희가 다양한 이런 노드들을 이렇게 놔둬서 이런 걸로 이제 작업을 하는 작업창 같은 거고요. 이제 프로퍼티스들은 각 노드들의, 예를 들어서 로토 노드가 있는데 로토 노드 더블 클릭하시면은 로토 노드의 프로퍼티스가 이렇게 팝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노드들의 이런 성질들을 이렇게 또 속성들을 이렇게 변형해 줄 수 있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창이 프로퍼티스 창이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퍼티스 창을 끄게 되면은 그냥 로토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노드들을 동시에 작업해 주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프로퍼티스 창을 띄우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은 여기 지금 하나 뜨는데 여기 넘버 3개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편하다 하시면은 이거를 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노드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드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노드들을 불러오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옆에 있는 이 툴바에 이런 것들이 다 노드들입니다. 보시면 image, 여기 보시면은 draw, 그쵸? time, 이런 이제 속성별로 노드들을 나눠놔서 이렇게 뭐 체커보드 하면은 체커보드 이렇게 띄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read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노드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처음 알아볼 노드는 read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read 노드 있죠? read 노드를 눌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 혹은 이런 이제 작업할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불러와 볼까요? 레슨 여기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이 노드 그래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투바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미지 느낌이었는데 여긴 좀 더 텍스트화 돼서 나오죠. 여기서 똑같이 들어가서 read 하고 image read 들어가시면은 아까랑 같이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죠? 자, 세 번째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노드 옆에 이렇게 R, W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단축키들인데 이제 누크 파운드리 회사에서 애초에 많이 쓰는 노드들을 이렇게 단축키화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read 같은 경우에는 R이 이제 단축키고요. 그래서 R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이제 노드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여기다 올리시면 안 됩니다.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서치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치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노드의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read 하면은 나왔죠. 똑같은 옵션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드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안 놔두고 뷰어에다가 놓고 탭을 눌렀다 하면은 서치 창이 안 나오고 뷰어에 이제 탭 이런 다른 성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노드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이렇게 탭이나 아니면은 마우스 우클릭이나 이런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re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건데 사실 파일을 불러오는 것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파일 경로에 이렇게 가셔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뽑았던 사진들이 있는데 이 파일 경로에 가셔서 이거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다 놔두시면은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노드들을 좀 찾아주시면 되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자, 처음 사진을 불러오고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아까 노드를 두 번 클릭하면은 프로퍼티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read 노드를 두 번 클릭하게 되면은 read 프로퍼티스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format, 쉽게 말하면 사이즈죠. 사이즈 3840 2097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이런 포맷들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뭐 컬러 스페이스도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 노드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려 주시고 이제 키보드에 S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read의 포맷과 프로젝트 세팅의 포맷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포맷들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이렇게 지금 매칭됐죠. 이제 작업을 먼저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진인데 영상일 경우에는 프레임 레인지나 FPS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지금 사진이니까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뷰어는 우리가 무언가 작업이 되는 과정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뷰어 노드가 있죠. 뷰어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뷰어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연결을 이렇게 매번 우리가 막 노드가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매번 다른 부분에 다르게 이렇게 연결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노드를 클릭하시고 1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항상 뷰어를 확인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1번을 누르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노드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토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탭키를 눌러주시고 로토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로토의 단축키는 O입니다.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누크에서 로토의 역할은 어떤 게 있냐면은 로토는 칼이에요. 칼. 이제 무엇을 자르는 칼이냐 이게 이제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파 스크린을 잘라주는 칼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토를 이제 이 소스 이미지에다가 백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주고 로토를 더블 클릭하게 해주게 되면 여기 툴바 창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셀렉트 툴이고요. 이거는 애드 포인트, 이제 포인트에 관한 툴이고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쉐입을 쓸 건지에 대한 툴입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로토를 따기 위해서는 이
어떤 쉐입을 쓸지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베지어, 항상 베지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을 뷰어에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토가 따지게 됩니다. 로토가 잘 따지고 있죠. 네, 로토를 잘 땄고요. 자, 여기서 뭐 다른 쉐입들도 있습니다. 뭐 이클립스, 이런 뭐 동그라미 쉐이프, 아니면은 뭐 렉탱글,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베지어만 씁니다. 오픈 스플라인을 써본 경험이 한두 번 있긴 한데 거의 99.9% 저희는 베지어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것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는 거의 여기서는 애드 포인트만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셀렉트 올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초보고 이런 다른 기능들을 모른다 했을 때는 그냥 맨 위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로토들을 이제 좀 조정을 해주고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 셀렉트 툴에 가셔서 셀렉트 O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로토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포인트 하나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포인트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포인트 하나를 선택하고 뭐 Shift 누르고 이렇게 포인트 선택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스케일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부분만 스케일을 작게 하고 싶다 했을 때도 가능하고, 내가 이 부분만 또 로테이션을 해주고 싶다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로토를 따게 되었습니다. 자, 로토를 땄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크린에서는 빨간 줄이 생긴 거 말고는 뭐 딱히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토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알파 스크린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RGB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RGB 스크린,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스크린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채널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알파 채널, 그다음 루미너스 채널, 그다음 매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알파벳 R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레드의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드 채널이 나오고요. G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린의 정보를 갖고 있는 그린 채널, B는 블루의 정보를 갖고 있는 블루 채널이 나오게 되고, 똑같은 걸 두 번 눌러주시게 되면 항상 RGB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알파의 영역을 이제 원래 뷰어를 원래 소스에다 연결하고 보겠습니다. 알파가 없죠. 알파는 이제 까만색과 하얀색으로 나눠진 이렇게 스크린인데 여기는 어떤 알파도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이미지에 로토를 연결해 주셔서 아까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신다면은 하얀색으로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게 알파를 우리가 잘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얀색으로 알파를 자르게 됩니다. 자, 이걸로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다른 노드들도 살펴볼까요? 이제 탭을 누르시고 프리멀트 라는 노드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 노드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알파 있는 데만 보여줘 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노드 연결하시고요. 보게 되면은 알파가 지정된 영역에만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위에는 이런 뭐 하늘, 오로라, 나무 영역 같은 데가 있었지만은 알파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노드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마스크라는 기능이 모든 노드에 있습니다. 뭐 노드를 몇 개 불러와 볼게요. 네, 컬러 노드, 얘는 없네요. 뭐 블러 노드, 머지 노드, 이렇게 노드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애가 있습니다. 삐져나올 때 글씨 마스크 생기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마스크라는 이제 라인인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컬러 코렉트 노드라고 지금 내가 컬러를 변경해 주고 싶다 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기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밝기가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엄청 많이 올려볼게요. 밝기를 많이 올려줬는데 마스크를 해서 어떠한 알파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나는 이 효과를
이 영역, 이 알파의 영역에만 넣을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갖고 로토에 하게 되면은 이게 밝기를 올렸던 게 이 로토 지정된 영역에만 적용이 되고 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스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마스킹을 따는 작업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어떤 효과를 넣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알파 색깔이 되게 하얀색입니다. 완전 쨍한 하얀색과 완전 쨍한 검은색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지정되는 영역을 100%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알파가 점점 희미해지고 까망색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내가 뭐 한번 볼까요? 여기 오파시티 영역을 좀 내려보게 되면 알파가 좀 그레이색이 되었죠. 한 50% 정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거에 50%만 보여주게 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컬러 코렉트 노드로 되게 이렇게 입혀도 되게 은은하게 입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1로 하면은 되게 쨍쨍하게 입혀지는데 이 오파시티를 조정하면 은은하게 이렇게 영향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좀 더 투명해졌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지금 여기에만 색깔 입혀주고 싶다 했는데 되게 좀 이렇게 엣지 부분이 되게 딱딱하고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죠. 그냥 로토를 되게 대충 땄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로토 밑에다가 블러 노드를 달아주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딱했던 알파가 좀 이렇게 블러리하게 디퓨즈가 됩니다. 디퓨즈 효과가 들어가면 여기는 좀 회색으로 색깔이 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사이즈를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은은하게 사이즈가 좀 더 지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도를 좀 조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아까랑은 다르게 조금 더 색깔이 이쁘게 이런 엣지 디테일까지 살아서 먹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오늘 이제 뭐 노드들을 찾는 법, 다음에는 이제 노드들 이름을 안다면은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킬라이트, 복잡한 노드들도 뭐 IBK, 기스모 이런 복잡한 노드들도 이름만 있으면 다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 스크린과 로토 노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